안녕하세요. 오늘은 옷 리뷰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 리뷰입니다. 근데 불합격한 여자의 공무원 시험 리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저의 가장 최신 근황에 대해서 담은 이야기고 라디오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이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인증을 좀 하자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2026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이제 쳤습니다. 당연히 9급을 받고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8월 5일인데 사실 이 시험의 1차 필기 합격 결과는 지난달 7월 27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건 당일에 찍어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일에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마이크를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마이크를 사봤어요. 근데 그 마이크를 제가 설정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핸드폰에 알림이 뜨면서 카메라가 녹음이 그 뒤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재촬영을 했는데 그 재촬영도 오디오 소리가 좀 노이즈가 심하게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2번을 촬영한 영상을 다 날렸고 이게 3번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왜 시작하게 됐는가부터 이야기를 하면 저는 현재 대학을 다 졸업한 취준생인 사람이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에 시작해서 2026년 6월 20일에 이제 9급 시험을 본 겁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11월부터 6월까지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초시였고 그래서 이 시험을 왜 시작하게 됐는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대학 때부터 공무원 시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공무원 시험을 봐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 때쯤이 됐을 때 졸업 상담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제 이제 학과 교수님들께 문자를 막 보내요. 교수님 저 어느 학과 어느 학번 누굽니다. 졸업 상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다 문자를 넣어서 상담을 싹 돌고 오는 시즌이 있었는데 그 시즌에 상담을 하면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되게 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졸업을 할 당시에는 제가 24살이었거든요. 그 해가 넘어가면 25살이 됐겠죠? 아무튼 그런 나이였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일반 기업 취업을 먼저 해봐라. 왜냐면 너가 나이가 어리고 그냥 기업 취업에는 아무래도 신입을 뽑을 때 어린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그 나이가 아까우니까 먼저 그 취업 준비를 먼저 해봐라. 그러고 나서 만약에 취업이 잘 돼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공무원 시험 생각이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그때 공무원 시험 생각이 나지 않으면 너는 공무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취업이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그렇게 취업을 했는데도 공무원 시험이 보고 싶다면 그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전 이게 공무원 시험을 할까 그냥 취업 준비를 바로 먼저 해볼까를 고민했을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졸업 후에 바로 공시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취업 준비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자격증 공부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취준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잘 되지는 못했고 그렇게 해서 2025년 11월까지 오게 돼요. 그때 이제 제 동기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동기들의 조합이 어떻냐면 3명인데 첫 번째가 저고 두 번째가 2025년 공무원 지방직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면접까지 붙어서 공무원 임용에 성공을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그해 10월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친구예요. 이렇게 3명이서 모이게 됐고 엄청 친한 친구들입니다. 제 대학 생활에서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 그렇게 해서 딱 모였는데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걸 몰랐어요. 그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로 테이블을 이제 쾅 치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냐? 왜 너 먼저 시작했어? 나랑 같이 시작해야지. 왜 먼저 시작했어? 막 이런 식의 농담을 막 했는데 그 자리에 모여서 합격한 친구의 얘기도 듣고 이제 저보다 조금 빨리 시작한 친구의 얘기도 들으면서 몇 년 내내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취준을 하면서 내내 공무원 시험을 해볼까 그렇게
해볼까라는 말만 하고 하지 않았던 생각이 이제는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11월 초에 가졌고 중순까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직렬이랑 어떻게 공부를 할지 뭐 학원을 다닐지 인강을 들으면서 혼자 할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떤 사이트를 이용할지까지 다 정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11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반이 조금 넘어서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공무원 시험 리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리뷰는 시험 당일에 어땠는가에 대한 리뷰입니다. 사실 시험 당일에 제가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시험 고사장 장소가 나오고 나서 부모님이 차로 저를 태워다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저를 차로 태워다 주실 수 없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뭐 다 큰 딸을 굳이 뭐 시험 본다고 꼭 차 태워서 데려다 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택시를 부를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택시 타고 가면 된다. 가라라고 해가지고 결국 당일에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가기로 하고 부모님은 결혼식장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결혼식장이 전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침 일찍 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셨는데 눈을 떠서 이제 핸드폰을 딱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이런 문자였는데 이제 조금 감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문자를 이렇게 확인하고 답장까지 한 다음에 나오니까 이제 부엌 테이블에 샌드위치가 있었어요. 요만한 이제 작은 샌드위치였는데 그런 거 아시죠? 그 모닝빵 번에 안에 참치 샐러드랑 뭐 계란이랑 넣어져 있는 이 주먹만한 이제 밥버거 정도 사이즈의 샌드위치였는데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을 안 먹어온 세월이 되게 길단 말이죠. 중학교 때부터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왠지 시험이라고 하니까 아침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약간 왜 아침을 먹어야 시험을 잘 본다, 머리가 돌아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평소에는 별로 믿지 않는데 뭐 전공 시험 보러 가고 기말 중간 시험 보러 간다고 제가 아침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죠, 당연히. 근데 왠지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에 놓이고 나니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 하나를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날의 두 번째 이슈가 뭐였냐?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왔어요. 어느 정도의 폭우가 왔냐면 나갔더니 그냥 종아리까지 바지가 다 젖을 정도의 폭우가 왔고 여기 동네가 택시가 잘 안 잡혀요. 근데 물론 택시가 안 잡힐 것까지 나도 생각을 했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 생각해서 나갔는데 비가 폭우가 미친 듯이 오지 아침 엄청 이른 시간이지 하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택시가 더 안 잡히는 거예요. 정말 빠듯한 시간까지 택시가 안 잡히다가 겨우 하나가 잡혔는데 뭐 10분 거리에서 이제 오는 차인 거예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너무 급하다. 최대한 이제 빨리 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아저씨가 최대한 빨리 와주셨습니다. 물론 신호 속도 다 지키는 선 안에서 최대한 빨리 와주셨고 최대한 빨리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이제 딱 내려가지고 문을 탁 닫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 제가 그 전날에 그 택시 잡을 위치를 이렇게 보면서 고사장 위치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사장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름이 만약에 세위 중고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에 세위 중이 있고 이쪽에 세위 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조금 두고 두 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어떻게 길이 돼 있는지는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다만 느껴져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전날에 자기 전에 생각을 당연히 했죠. 이거 조심해야겠다.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왜냐면 제가 시험을 보는 고사장은 세위 중이었거든요. 잘못 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음이 너무 급한 채로 택시에서 딱 내리니까 제가 미친 듯이 뛰어서 세위 고로 가버린 거예요. 시험 장소는 세위 중인데. 근데 또 그 세위 고가 엄청난 미친 듯한 이런 가파른 오르막길에 있어요. 여기를 막 폐가 찢어질 정도로 뛰어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거기가 고요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불도 막 다 꺼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싹 식는 거지. 그래서 그 장소에서 진짜 육성으로 이렇게 외치고
다시 그 언덕길을 미친 듯이 내려와서 세위 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행히 딱 시간 맞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갔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였어요.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혹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제 구글에 검색한 대로 읽어드릴게요. 미주신경성 실신은 자율신경계의 일시적 불균형으로 맥박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대부분 특별한 후유증 없이 수십 초 내에 저절로 회복되지만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인데 이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이제 실신 증상이고,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해진 트리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리적 압박이 세게 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극심하게 받거나 더운 날에 오래 땡볕에 햇빛이 막 쐬는 그런 심하게 더운 땡볕에 오래 서 있거나 갑자기 너무 심하게 뛰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플 때도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고 저는 이게 이제 한 19살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이 증상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한 22살 때? 1살 땐가 이제 이분의 유튜브 영상이 우연히 제 알고리즘에 뜨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자마자 아, 나는 미주신경성 실신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 보잖아요. 그러면 제 증상이랑 완전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경험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안 먹던 아침을 먹었고 갑자기 미친 듯이 뛰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숨이 진짜 넘어갈 정도로 막 엄청 뛰고 폐가 막 진짜 찢어질 것 같고 토할 것 같을 정도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실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심하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화장실을 다녀와도 된다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입실이 뭐 9시 10분까지인가? 그러면 시험지 배부까지는 또 한참 뒤에 합니다. 아무튼 그게 시간이 텀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거 다녀와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가서 차마 그 화장실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반쯤 누운 상태로 진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진정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계속 속이 계속 뒤집히고 토할 것 같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손발이 계속 차가워지고 시야가 비네트 효과 준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좁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실신 증상이 이 까맣게 좁아지는 게 완전 이렇게 탁 까매져서 블랙아웃이 되면 그게 진짜 의식을 아예 잃고 턱 쓰러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이제 한 번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속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그 먹은 샌드위치를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게 다 토해내고 나니까 속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확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미주신경성 실신이 되게 또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사람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게 막 바닥에 들어 눕는다거나 아니면 체한 것 같으면 토한다거나 하는 식의 처치를 하면 갑자기 확 가라앉으면서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렇게 해서 진정이 됐고 이제 뭐 입 닦고 손 닦고 머리 묶고 다시 이제 교실로 들어가서 시험을 쳤어요. 이 과정이 이제 입실부터 시험지 배부 전까지 있었던 이제 과정이고, 진짜 중간에는 약간 이 시험을 포기해야 되나? 못 보는 거 아닌가라는 심정까지 들 정도였어요. 근데 당연히 포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11월부터 6월까지 이걸 했는데 당연히 포기를 안 하고 싶잖아요. 시험을 안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진정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시험 포기해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갈 정도로 이제 조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뭐 이제 꼬부기처럼 이렇게 다 토해내고 괜찮아져서 다 본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험을 2시간가량 치고 나왔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시험지를 잘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수능 같은 건 못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에 따로 적어서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공무원 시험은 그냥 자기가 체크하고 필기하고 이랬던 시험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그날 당일에 이제 답안지가 올라와요. 그게 뭐 나중에 정정이 조금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 잘 없고 웬만하면 맞는 그 시험 답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당일에 자기는 이제 채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시험 채점을 했을 때 불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이미 그 당일에 한 달 전에 했던 상태고,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 막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을 원래 안 드시는 분들이면 그냥 안 먹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체하거나 하면 진짜 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이제 시험 당일에 대한 리뷰였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시험을 다 받고 불합격한 결과를 알았는데, 이 공무원 시험을 이제 불합격한 것에 대해, 그 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소회가 어떻냐에 대한 리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시험을 떨어졌지만 이 시험을 준비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고 지금은 되게 후련한 상태입니다. 시험을 떨어졌는데 어떻게 후회가 없고 후련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공무원 시험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늘 해볼까라는 말만 하고 정작 하지는 않았던 상태로 굉장히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그 해볼까라는 감정이 그 시기를 지나면 그때 그거 해볼 걸이라는 미련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인 어떤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 때 경영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를 써보고 싶어. 근데 거기가 뭐 취업이 진짜 안 된대. 원래 지금 취업 다 안 되는 거 똑같긴 한데 그래도 취업이 진짜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막 그렇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경영학과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다가 결국엔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튼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서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그 학과 한번 써볼 걸 그랬나? 뭐 가는 건 아니어도 쓰기라도 해볼 걸 그랬나? 라는 어떤 안 해본 가능성에 대한 미련 같은 형태로 남는 거죠. 결국에 안 해봤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그때 해볼 걸 그랬나 하는 미련으로, 가능성의 미련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공무원 시험을 해볼까 해서 하자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안 했으면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때 26살에 그 공무원 시험 한번 쳐볼 걸, 준비를 해볼 걸 그런 식으로 약간 미련을 가지고 계속 돌아볼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지 않았고 그 상자를 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떨어지는 불합격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결국에 이 공무원 시험이 저에게는 더 이상 돌아봐야 되는 미련이나 그때 그거 해볼 걸 그랬나 하는 어떤 내가 혹시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해봤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되게 후련하고 후회 없는 시도로 남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이제 소회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부터는 잠깐의 막간의 저의 수험생활 다이어리 소개입니다. 이 다이어리가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썼던 다이어리인데요. 이 다이어리는 어디 완제품이 있는 그런 다이어리는 아니고 제가 테마에서 파츠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든 겁니다. 이 겉 표지라고 해야 되나? 이 겉 커버랑 배지 뭐 이런 거 스티커, 키링까지 다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이런 형태로 조합을 한 거예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안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는 이제 테마에서 구매를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걸 이렇게 그냥
와글와글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꽂아 놓은 겁니다. 맨 뒤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양이 메모지 같은 것도 전혀 실용성 없지만 귀엽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다가 꽂아 놨습니다. 이 맨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혜리님이 안무 연습실 같은 곳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제 말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안 되면 내일 돼, 내일 안 되면 모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찰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뒷면에도 써놓은 겁니다. 그 외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포스트잇에 개 지랄 아무것도 안 지킴 오늘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연히 다시 못 태어났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오늘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적어놓은 이 페이지가 제 생일날이네요. 생일에 대한 소회는 아무것도 없어.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여기까지 저의 공무원 시험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되게 저한테 힘이 됐던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말은 아니고 분단기에 행정법 강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세요. 박준철 선생님인데 유튜브에 박준철 선생님 이렇게 치면 이 얘기가 담긴 풀 버전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풀 버전을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풀로 들으면. 저는 이제 그 얘기에 딱 꼭지, 마지막 꼭지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사람이 마음이 되게 좁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공부 자체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집에 가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막 내려가지고 울면서 집에 걸어가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되게 좁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누군가 응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도 그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걸 티내진 않죠. 당연히 이제 고맙다, 힘낼게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이 그걸 소화를 못하는 이런 비좁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얘기가 조금 뭔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믿는 종교가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여러분을 응원할 거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나는 믿는 종교도 없다. 뭐 친구, 연인, 가족, 신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 뒤에 내가 그 20년, 30년 뒤에 당신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냥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당연한 걸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 30년 뒤에 나라는 건 나인 동시에 지금보다 왠지 조금 더 멋지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어른인 나잖아요. 나인데 조금 타인 같기도 하고 나는 맞는데 내가 바라고 있는 좀 더 멋진 미래를 살 것 같은 난데 그 내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 잘된 내가 있으려면 지금의 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20년, 30년 뒤에 나는 나를 응원을 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타인의 응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미래에 내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이제 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이제 내가 뭔가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힘이 됐고 스터디 카페에서 조용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물이 진짜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휴지를 이렇게 양뺨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소리도 못 내고 막 주룩주룩 울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제가 이 말을 엄청 감동 있게 잘 하지는 못했고 풀 버전의 스토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 뭔가 그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한테 이제 이 말이 혹시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아주 소수의 누군가에게 힘이 될까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불합격한 여자의 공무원 시험 리뷰였습니다.